자, 안녕하세요. 주린이를 위한 차트 특강. 예, 오늘은 차트 구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린이를 위한 특강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초부터 아주 초보자, 그러니까 차트를 갖다가 처음 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차트 구성법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트 목록에 보면 차트가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차트를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게 K움 종합 차트라는 거고요. 자, 키움 미니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요게 요런 게 이제 키움 미니 차트라는 거예요. 자, 미니 차트라는 거고요. 미니 차트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왜 선물이 나오죠? 선물로 되어 있어서 그렇구나. 주식으로 해서. 자, 키움 미니 차트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차트가 있는데, 일단 차트 중에서 뭐 미니 모아 차트도 있고요. 예, 미니 모아 차트도 있어요. 예, 이렇게 모아보는 차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차트는 요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여기서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키움 종합 차트는 전체적으로 캔들 볼륨 차트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미니 차트는 그렇게 못해요. 그냥 봉 차트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봉 차트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거를 확대 축소도 가능하지만 이 미니 차트의 가장 큰 단점은 여러 개를 이렇게 동시에 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요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고 요렇게 사이즈를 정해 놓고 여러분들이 요렇게 4개를 만들어 버리면 4개를 갖다가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차트들 있잖아요. 예, 원하는 차트를 갖다가 4개를 갖다가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뭐 여기에 분 차트, 여기도 분 차트. 이게 매매할 때 이제 제가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 저는 이쪽에 요걸 갖다가 3개에서 9개를 띄워 놓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실제 매매를 할 때 사용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눌림목 자리 잡는 거, 그죠? 한 이 정도의 눌림목을 잡겠다. 아니면 뭐 예를 들면 테마 종목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오늘 테마 돌았던 게 뭐 예를 들면 성우테크론이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성우테크론 이렇게 해놓고 옆에다가 또 뭐예요? 딜리. 예, 딜리를 이렇게 딱 띄워놓고 같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쯤에서 빠져서 반등이 나오는구나. 얘가 이쯤에서 반등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가격이 오면 매수를 해야지. 라고 해서 이렇게 띄워놓는 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트를 갖다가 심플하게 볼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캔들 볼륨 차트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게 안 되고 봉 차트로만 보셔야 되고요. 밑에 거래량도 같이 해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 차트에서 위에 지금 저는 20선이 하나가 그어져 있잖아요. 20선이 하나가 그어져 있는데 이게 원래는 20선 말고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10선도 있고 60선도 있고 뭐 120선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는 요 20선만 보시고요. 만약에 조금 더 급등주를 해보고 싶다. 분봉상에서 나는 좀 급등주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게 20선 말고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한다 그러면 뭘 하시면 되냐면은 여기에 보면 단순 종가 해가지고 여기 보면 뭐가 있죠? 5일선. 색깔은 HTS 지금 다른 색이 안 써있는 것들 초록색 같은 걸로 사용하시면 돼요. 예, 두께는 2P 정도 해놓고 이렇게 딱 해놓으면 지금 여기서 매매가 할 때 이렇게 이 5일선을 갖다 통과하는 종목은 급등주거든요. 5일선을 통과를 해서 갑자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선을 통과하고 5일선을 통과를 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급등을 하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러면 요런 거를 갖다가 조건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5일선을 갖다가 돌파를 하는 거. 지난번에 20선 돌파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5일선을 돌파하고 20선 돌파하고 5일선 돌파는 그거를 갖다가 조건식으로 만들면 얘 같은 경우도 이쯤에서 잡을 수가 있겠죠. 그죠? 움직임이 나올 때. 얘 같은 경우는 어디서 잡을 수 있을까요? 20선 돌파하는 이 포인트에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 5일선이라는 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5분선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5분선인데 5분선은 급등주를 잡을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33일 33분선도 있고 뭐한데 실제적으로 그거는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냥 딱 많이 본다 그러면 5, 20 요 정도만 보셔도 충분하고요. 뭐 120선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실제 단타 매매를 할 때 쓰는 선은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에 이제 그 거래량이 없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반적으로 거래량을 또 같이 보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봉 차트로 해서 보시는 분들, 캔들 볼륨 차트가 불편하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주표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에 거래량 지표를 같이 보실 거 아니에요. 자, 거래량 지표를 볼 때 여기서 뭐 20선, 30, 뭐 여러 가지 선이 있어요. 그것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래량에서 20선을 돌파하고 안 돌파하고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더 헷갈리기만 하고요. 딱 한 가지만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갖다가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보면 라인 설정이 있어요. 라인 실적. 근데 이게 현재 시가가 아니고요. 이전 값으로 돼 있을 겁니다. 항상 이전 값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전 값보다 거래량이 터지냐 많이 터지냐 그거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제 매매를 할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위 봉이랑 같아야지.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밑으로 하방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거래량이 터진다? 이건 올라가는 거야 했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어떻게 해 놓으시느냐, 라인 설정에서 요 가를 갖다 이전 값에서 현재 시가로 바꿔 주시면 위에랑 봉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지는구나. 그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진구나. 음봉이 나오면 이거는 좀 빠지고 있구나. 얘는 뭐 어떻게 되고 있구나.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고 있구나.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요것도 여러분들이 설정할 때 좋은 지표고요. 나중에 설정을 해드리겠지만, 나중에 설정을 이제 그 매매법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여기다가 이제 보조지표를 갖다가 이제 섞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보조지표를 섞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개 정도가 괜찮아요. 일단은 여기서 지표 겹치기를 가세요. 지표 겹치기를 해서 볼린저 밴드라고 있어요. 예, 여기에 보면 볼린저 밴드 여기 있죠. 예, 요걸 딱 하고 다음 지표에다가 딜리에다가 확인을 눌러봅니다. 자, 이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보면 상한선 하한선이 이렇게 있죠. 그죠? 상한선, 하한선. 보통 이거 나중에 매매법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거는 일정 범위, 그러니까 표준 편차로 인해 가지고 일정 범위 안에서 얘가 같이 움직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요거를 조금만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상방으로 돌파하면 매수하고 뭐 하방으로 떨어지면 뭐 한다 뭐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하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한다 그러면은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스토캐스틱 슬로우예요. 예, 차트의 지표 추가로 해서 스토캐스틱 슬로우 요 정도까지. 자, 스토캐스틱 슬로우 같은 경우는 이 정확히 얘기하면 이 밑에 그 20 밑에서 음봉에서 이 그 파란 선이, 그러니까 빨간 선이 녹색 선을 돌파하면 그때가 매수하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포인트냐면은 이거 종목이 없네. 네, 요런 포인트가 매수하는 포인트예요. 여기가 저점에서 싹 올라오는 포인트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여기서 잡았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죠? 여기고요. 그 다음에 쭉 빼지면 여기고 또 여기에요.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매수 포인트. 그죠? 쭉.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매매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그 뭐죠?
보조지표 특강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금 요 정도 구성이면 여러분들 초보자분들이 보기에 제일 좋은 구성이에요. 만약에 캔들 볼륨 차트를 안 쓴다 그러면. 그래서 보조지표를 보시는 분들은 요렇게 구성을 해서 보시면 제일 무난합니다. 여기다 뭐 MACD 쓰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MACD를 쓴다 그러면은 MACD는 마찬가지. 여기서 지표 추가, 그 다음에 MACD. 자, MACD 이렇게 해가지고, MACD도 나중에 매매법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거 움직임 보고 매수 매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마찬가지 밑에서 저점에서 올라올 때 매수를 하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보조지표를 사용할 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 뽀대 나잖아요. 그죠? 예, 뽀대 나요. 예, 뽀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딱 띄워놓는 것도 괜찮고요. 자, 어떤 분들은 요거 말고 또 한 가지를 더 띄워놓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요걸 안 쓰고요. 딱 한 가지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조지표 20선 안 쓰고. 못 쓰죠. 여기에 딱 하나 지표 추가해가지고, 지표 겹치기죠. 지표 겹치기 해가지고 여기에 뭘 쓰냐면은 일목균형표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띄워놓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매매를 하면, 뽀대는 나요. 그죠? 위아래 멋있어 보여요. 그쵸? 위아래 멋있어 보이고,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는 사람이 이 일목균형표를 갖다 많이 쓰죠. 그죠? 일목균형표를 이렇게 해놓고 많이 써요. 근데 이렇게 띄워놓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과연 일목균형표를 제대로 쓰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목균형표는 이걸 갖다가 전부 다 한꺼번에 놓고 쓰는 게 아니에요. 두 개 혹은 두 개를 갖다가 서로 짝짓기를 해서 거기서 매수매도 포인트를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띄워놓고 매매를 한다. 그냥 여기서 양음대가 들어오면,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뭐 매수를 하고, 음량으로 들어가면 매도를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제가 몰라서가 아니고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진짜. 특히 뭐 후행 스팬 이런 거, 선행 스팬 뭐 이런 거 나오고, 여러분들이 원하면 강의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거는 그냥 욕심이다. 그냥 차트 이쁘게 보는 거지 실제적으로 쓰는 데는 매매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됐죠? 이렇게 빼놓으면 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예전에는 여러 가지 보조지표, 아까 그 4가지 보조지표를 전부 다 같이 썼어요. 그죠? 지표 겹치기죠. 근데 제가 지금은 딱 이것만 쓰잖아요. 20선 하나 띄워놓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캔들 볼륨 차트, 캔들 볼륨 차트 요것만 보는데, 이걸만 보는 게 단타 치는 데는 제일 편합니다. 제일 편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일봉상에서 보면, 자, 지금 이 전체적으로 매물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갖다가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매물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러니까 물량이 나갔는지, 그리고 어디가 지지된지 알려면 여러분들이 매물대 차트를 띄워보면 되는데, 매물대 차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월짜리는 어떻게 보죠? 6개월짜리는 중기. 그 다음에 단기는 3개월짜리를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중기적으로 봤을 때 6개월 동안에 물량이 제일 많이 있는 데는 여기 세 군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물대가 되는 거고요. 이 매물대를 통과하면 급등을 하는 거죠. 그죠? 얘를 갖다가 이제 3개월짜리로 들여보면, 3개월짜리 들으면 그림이 좀 달라져요. 그죠? 이거는 옛날 건.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 3개월짜리로 보는 거거든요. 예, 3개월짜리를 보면은 약간 그림이 틀려지죠. 아까보다 매물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얘를 딱 보면 여기가 매물대고, 여기가 매물대고요. 여기가 매물대다.
3등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이 종목은 이렇지만은 실제 예를 들면 MK전자 같은 거. MK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매물이 제일 세죠.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은 이 밑으로 거의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 밑으로는 잘 안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떨어질 때 이제 눌림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쵸? 눌림을 잡을 때 어디서 잡느냐? 요 정도에서 잡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안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속 보시고, 예를 들면 지금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가 지금 얘가 빠지는 걸 계속 빠지죠. 메타버스 관련해서. 여기가 1차 저항선. 1차 저항선, 여기가 2차 저항선. 얘가 웬만해선 24,000원 밑으로는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오면 매물대가 받쳐준다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조금만 사용할 줄 알면, 중기적으로 보면 틀리죠. 중기적으로 보면 어디예요? 내가 지금 중기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얘가 움직임 나오는 게 여기가 1차. 그죠? 여기가 매물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등, 여기가 3등. 그래서 단기든 중기든 지금 매물대 반등 나올 포인트에 도착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봉 나오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HTS에 나와 있는 이 차트를 갖다가 잘 쓰시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별의별 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인 그는 것도 모르시죠. 이 밑에 보면 라인도 수평 라인, 수직 라인도 글 수 있고요. 이렇게 수직 라인 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추세선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라인도 글 수 있고요. 그죠? 이런 라인도 글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추세선도 저장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추세선을 갖다가 좀 저장하고 싶어. 캔들 볼륨 차트가 안 되냐? 봉 차트로 갔다가 캔들 볼륨 차트 됐다. 자,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내가 이제 예를 들면은 선익 시스템을 딱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오케이, 이 정도에서 딱 매수를 해야지라고 딱 해놓고 차트를 갖다가 다른 걸로 갔다 오면 없어지죠.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갖다가 이렇게 딱 해놓고 여기에 보면 차트 환경 설정에서 여기에 보면 추세선 저장이라고 있어요. 요걸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다시요. 차트 환경 설정에서 이제 추세선 저장으로 눌렀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MK전자로 갔다가 다시 선익 시스템으로 오면 추세선이 그대로 있죠. 그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할 줄 아셔야 돼요. 이런 것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HTS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차트예요. 차트의 움직임이나 차트의 흐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빨리 캐치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잘 캐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1분봉을 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1분봉을 보는데 꼭 1분봉을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거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3분봉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5분봉을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5분봉을 보나 3분봉을 보나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비슷합니다. 다만 1분봉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 대응하는 거고 3분봉은 그 다음에 조금 더 뭐하고 그 다음에 5분봉은 말씀. 그 다음에 30분봉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죠. 물량 체크하는 거. 그죠? 물량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나갔는지를 체크하는 거. 지금 선익 시스템이라는 거에 이 종목에는 지금 물량이 많이 물려있는 상태예요. 아직 다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이 차트 30분봉을 보면 대충 알겠죠. 그죠? 여기서 못 나온 애들 많아요. 못 나온 애들. 아직 버티고 있는 애들, 물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듯이 일봉은 다 아실 거고,
주봉 혹시 보시는 분들 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주봉은 솔직히 거의 안 보고요. 뭐 월봉, 연봉도 교육할 때만 옛날에 이랬었지라고 하는 것만 보는 거지 실제 거의 사용 안 하고요. 틱 차트도 거의 사용 안 하고 틱 차트 사용하시는 분들은 예, 없겠죠. 예, 틱 차트는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초 차트 이거 사용할 일 없습니다. 초 차트 사용할 일 없어요. 그냥 딱 분 차트만, 분봉만 잘 사용하시면, 분봉, 일봉만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필요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또 한 가지 뭐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갖다가 봉 차트로 만들어 놓고 예, 봉 차트로 만들어 놓고 이 주식에서 예를 들면 아까 성우테크론 그죠? 예, 성우테크론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자 성우테크론이라고 해놓고 여기에 주자 옆에 보면 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추라고 해놓고 여기에 딜리라고 한번 넣어보세요. 딜리라고 넣으면 얘랑 차트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계속 누르면 계속 추가되니까 하지 마시고 다시 전후로 해놓고 아, 이 테마가 지금 이 종목이 얘가 먼저 이렇게 튀었다가 여기서 다시 죽었고요. 여기서 튈 때 같이 움직임이 나왔구나. 이런 거를 갖다가 차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같이 움직이는 거를 갖다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요런 것도 예, 여러분들이 공부하거나 그럴 때 되게 좋은 거고요.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거. 자, 여러분들이 차트를 갖다가 좀 돌려보고 싶잖아요. 근데 관심 종목에 있는 차트를 갖다 돌려보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있어요. 요거 딱 눌러보면 이 방향으로 해가지고 내가 지금 테마원에 지금 찍어 놓은 것들 있잖아요. 관심 종목 얘를 갖다가 지금 추가를 해 놓고 예, 확인을 누르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자, 이렇게 놓으면 자동으로 테마원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차트로 돌아갑니다. 보이시죠? 지금 대한과학은 완전히 작살났네요. 일신바이오 오늘 반등 나왔네. 그래서 테마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차트로 안 만들고도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테마 종목 이거는 관심 종목 목록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보면 요게 이제 20번 테마 9번이거든요. 테마 9번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를 스탑하고 눌러서 요거를 빼고요. 예, 빼고 여기서 테마 아까 9번이죠. 테마 9번을 갖다가 여기다 추가를 해 놓으면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자 확인을 누르면 여기 있는 종목들이 하나둘 나옵니다. 예, OCI 있고요. 신한지주 S-오일 그죠? 삼성물산 현대미포조선 그래서 굳이 이거를 차트를 안 띄우고 전체적으로 차트를 한번 이렇게 돌려보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은 차트의 구성법 그리고 차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주린이를 위한 차트 특강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면 충분히 예, 좋은 차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더 좋게 구성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